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팽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기업의 복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복지가 몇 가지 있는데 이거의 공통점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결혼 축하금이나 신혼여행, 휴가, 그리고 또 사내 어린이집 이용, 기혼자 사내 대출 등 이 같은 사내 복지 참 많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죠? 어떤 걸로 보여주시나요? 딱 듣기에도 다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는 제도들입니다. 나 혼자 사는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요즘인데요. 특히나 회사 업무의 주축이 된 MZ세대로부터 아직도 각 회사의 사내 복지는 기혼자 위주로 꾸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회사에서는 이 회사 내 복지 제도를 바꾸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슈픽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유독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내복지는 회사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는데 1인 가구에 대한 혜택이 확실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회사 다니면서 사내 복지를 받았던 걸 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결혼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1인 가구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가구도 마찬가지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4인 가구와 다른 가족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이죠. 하지만 아직도 회사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제도는 고정적인 가족 형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수는 2021년 70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2015년보다 33.7%가 늘어났는데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의 비중 33.5%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가족을 구성해서 2인 가구, 나아가서 4인 가구가 될 확률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를 안 갖는 가족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1인 가족 물론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추세가 좀 걸렸습니다. 결혼을 거부한다는 의미의 비혼을 택하는 숫자도 늘고 있고, 또 한 취업 사이트 설문조사에서 1000명의 미혼 남녀 응답자 중 24.8%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결혼은 했지만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딩크족 역시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 5년 미만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년 새 4.8%포인트 증가해 40%대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기혼과 미혼 모두에게 무자녀 지향적으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구 형태와 결혼에 대한 인식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회사에서의 복지 제도는 결혼과 육아에 아직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전과 후에 이 사내 복지 제도 많이 다릅니다. 한 예로 사내 대출에 차등을 두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 대기업은 자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비용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그만큼 키워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잖아요. 근데 금액 자체를 보면은 수백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이 금액적이나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내 복지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외에도 결혼 축하금이나 출산 장려금, 배우자 건강검진 제도 등 결혼과 육아를 염두에 둔 사내 복지 혜택이 대다수라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변화 조짐도 있다라고는 들었는데, 이 미혼자들을 위한 복지 제도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요즘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같은 제도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좀 MZ세대를 위한 복지 제도가 마련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 백화점의 경우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가장 눈길을 끄는 게 바로 미혼자 경조입니다. 기존에 결혼하는 직원들에게만 경조금과 휴가 또는 화환이 지급이 됐었는데 이 최근 비혼 트렌드를 반영해서 만 40살 이상 미혼 직원에게도 결혼 경조처럼 혜택 제공에 나선 겁니다. 경조금과 유급휴가를 똑같이 지급하는 거죠. 무엇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맞아요.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반려가구 600만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반려동물이 가족처럼 인식이 되면서 반려동물 경조
제도도 만든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은 그 슬픔은 자신의 가족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시는 그쵸.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 반려견과 반려묘 장례를 치르는 직원들을 위해서 위로 휴가를 주기로 했고요. 또 함께 살던 반려동물은 물론 부모님 댁에서 함께 기르던 반려동물의 장례 또한 인정을 해줍니다. 한 발 더 나아가 1인 가족의 경우 출근해서 일할 때면 반려동물이 눈에 아른거려서 사실은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업체에서는 동반 출근도 가능한 와.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해졌네요. 네. 더 다양한 MZ세대 요구에 혹은 꼭 MZ가 아니더라도 1인 가구가 요구하는 그런 맞춤형 복지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같은 복지 제도가 예전에는 다른 회사에 좀 이렇게 사례가 좀 적다 보니까 다른 회사의 것을 그대로 도입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회 현상에 좀 맞추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형태도 너무 다양해졌고 네. 가족 형태도 다양했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조차 되게 다양해지니까 아무래도 이 같은 새로운 복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각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이 전통적 기준에 맞췄던 기업의 복지 제도 앞으로 더 다양해지고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달라져야 할 건 회사의 사내 복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여러 정책도 기존 과거의 가족 구성원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서 여기에도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자면요. 네. 주거 정책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존 4인 가구 중심의 정책과 제도가 시행돼 1인 가구 정책은 소홀했다. 이 같은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1인 가구 정책 수립을 위해 올 1월부터 정책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최저 생활 수준 보상, 그리고 1인 가구 주거 지원 등 대책 마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한컷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한때 2030의 필수 목록이라고 했던 청약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청약 통장,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코스트로 꼽혔죠. 근데 요즘 이 청약 경쟁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 저축도 인기가 시들해졌다고 합니다. 사상 처음 가입자 수가 줄었는데요. 한국부동산에 따르면 7월 말 전국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요. 그 전달 대비 12,000명 넘게 줄었답니다. 또 2009년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월별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 건가요? 부동산 시장이 좀 주춤해지니까 그 영향인 건가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건데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 시장 요즘 계속 하락세로 이어지고 네. 있죠. 아무래도 매수 심리가 금리가 오르고 대출도 좀 어렵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많이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청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청약 통장의 금리가 사실은 일반적인 예금 금리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대중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이제 일반 예금을 넣어도 금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1에서 1%대 금리가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3%대 시중 은행 금리와 좀 비교해 보면 매우 낮은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약 통장을 찾는 사람들보다 차라리 일반 은행으로 가서 그 돈을 다른 예금이나 다른 투자로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청약 통장의 인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달라진 세상에 가족 중심의 사내 복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복지가 바뀌고 있는 것처럼 국가 복지 제도 역시 인구 구조와 사회 구성원 변화에 발맞춰서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팽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